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면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동훈 대표가 카드 하나를 던졌죠.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이거를 추진하겠다 밝힌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자리인데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하고 연동이 돼서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면 국민의힘도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이렇게 맞서면서 그동안 계속 공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 연동 링크를 깨겠다. 특별감찰관은 그 자체로 임명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거 원내 결정 사안이다. 원내 최고 결정권자는 원내대표다. 이런 입장이죠. 자, 국민의힘이란 배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은 오선 중진이자 이른바 원조 친윤 의원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조 친윤 맞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상황. 아니 그래도 일단 얼굴 보고 얘기를 나누면 뭐 단번에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뭔가 좀 실마리가 나오고 서로 감정적으로 소통도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 만남은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상황에 대한 총평부터 주신다면. 우선 대화라는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대화할 사항이 있고 예. 또 물밑 대화, 비공개로 대화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김여사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밑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인 건데 대통령과 면담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뭐 면담 실패니 뭐 의전 박대니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대표 측에서 대통령실과 이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과연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또 대통령을 설득할 능력이 있었다면은 과연 공개적으로 저렇게 했겠느냐. 설득할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다 얘기하고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반발을 살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런 의지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저는 의문점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당사자는 한동훈 대표 아니겠어요? 예. 그럼 한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직접 브리핑하는 게 맞죠. 박정화 당대표 예.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 박정화 브리핑을 했고 예. 대변인이 했는데 예. 그 다음날 아침부터 측근들을 동원해서 대화 내용을 다 흘렸잖아요. 이게 흘리면서 이게 불만이 저기 불만이다.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태도냐.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다. 즉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으셨어요? 여하튼 그런 옳은 태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면서 또 진상은 이런 거다 하면서 또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니전 투구의 싸움으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분열상을 노출시킨 겁니까 이게. 당 대표나 대통령이나 누구든지 간에 지도자는 서로 화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당정관에는. 물론이죠. 예. 그런데 그런 국민이나 당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저는 행동을 했다. 이제라도 서로에 대한 비난을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아시고 또 가까운 사이시니까 좀 대통령한테도 좀 먼저 품으셔라. 뭐 이렇게 얘기 좀 해보지 그러셨어요. 중재. 뭐 과거엔 가까웠는데 예. 요즘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저도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시기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민심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임기 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대통령실에. 예. 있는데 이거를 공개하고 예. 당장 수용해라.
이게 시한을 정해놓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장 수용하라 이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산도 변해야 됩니다.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월 10일이면 임기가 절반이 돌잖아요. 예. 그러면은 누구든지 개인도 그렇고 뭐 좀 지도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 뭐 임기 1년이 됐다든가 아니면 뭐 절반이 지났다든가 1년이 남았다든가 하면은 그동안에 지나온 일을 회고하고 그렇죠. 반성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분기점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용산도 예. 임기 반환점을 도는 그 전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 대표도 회동 후에 각각 심경 밝혔는데 먼저 윤 대통령은 그랬어요.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권 의원님 보통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거는 억울한 모함 당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좀 그런 심경일 걸까요? 글쎄 뭐 대통령 심경이 어떤지 저도 뭐 통화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런 정부적 사항은 배제하고 예. 정책으로 승부를 걸겠다. 그리고 그 4대 개혁 정책 대통령이 내세운 4대 개혁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책적인 일관성을 좌우면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음. 그 정책으로서 국민적 평가를 다시 받겠다. 음. 그런 각오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보. 여러 힘든 상황이지만 업보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업보란 거는 한동훈이란 후배를 당대표 자리까지 이끈 것도 나 자신이다. 뭐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얼추 비슷한 맥락 맞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대화를 이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시지 좀 궁금했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글쎄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군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 따라가겠다. 이런 메시지 냈고 어제 이제 던진 카드 하나가 바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하겠다는 건데 대통령 친인척 감찰하기 위한 자리인데 여러분 지금 8년째 공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북한 인권재단 이사 선임 문제하고 연동이 된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그거 절차를 하면 국민의힘도 이 절차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내 공석인데 말이죠. 한동훈 대표는 그 연동 깨겠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것대로 추천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이게 원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론이에요. 그 두 개를 연동시킨 거는 게. 예. 당론인데 당론을 변경하기 이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사전에. 추경원 대표하고 사전 상의를 예, 했어야 사전 된다. 상의를 하고 내가 오늘 이런 발언을 할 텐데 이거 좀 도와달라. 아하. 라는 그런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정치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예. 근데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해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대할 게 좀 뻔해 보이니까 일단 카드를 던져서 공론화하자 뭐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거는 뭐 대화도 나눠보기 전에 지리짐작하는 거는 그거는 무슨 소설 속의 상상이죠.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견은 이렇다. 예. 원내대표 의견은 어떠냐. 그리고 이 당동 변경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의원총회예요. 그럼 의원총회의 제안을 하고 한 대표께서 제안을 하고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무작정 난 갈 테니까 내 길을 따라라. 내 뒤를 따라라. 그렇게 들리셨어요?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문제는 네. 민주당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대 국회에서 이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예. 그것도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었어요. 예. 근데 민주당이 인권재단 위원을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또 문재인 정권 내내 5년 동안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 대해서 사과 요구도 안 하고 무조건 민주당에 대해서 요구도 안 하고 무조건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 개인적인 네. 의견은 이렇게 가는 건 반대하시는 저는 거군요. 반대입니다. 근데 예. 이제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쪽 의견은 그런 거더라고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대로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고 제2부속실도 만든다고 한 지 지금 1년 다 돼가는데 안 하고 이러면 국민 볼 면목이 없지 않느냐. 이거라도 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3대 요구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예. 첫 번째 이제 김 여사 활동 자제 내지 중단 이제 공고를 한 거예요. 예. 저는 그 대통령의 이제 언론을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예. 저는 그걸 사실상 수용했다고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수용했다고 보세요? 그럼요. 근데 그 발언 나온 걸 보면은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 이거는 더 이상 안 하겠다 뭐 이런 뜻. 그러니까 자제하고 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 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도 자기 그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고 또 본인의 그런 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정도면은 받아들인 그 걸로 표현 보셔야 속에 돼요. 보면은 지금도 많이 자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켜봐라 하는 얘기는 예. 정말 외교상에 뭐 부부 동반해서 하는 의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제외하고는 앞으로 활동을 거의 안 하겠다라는 그런 표시기 때문에 그건 수용을 했다라고 해석한 게 맞는데 마치 무슨 승자가 패자한테 뭘 요구하고 이걸 승복해라 라고 요구하듯이 얘기를 하고 그게 당장 그런 발언이 안 나왔다 해가지고 하나도 수용 안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세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당장 답을 줘야 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당장 답을 줘야 될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시한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는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입장 같던데. 그런데 면담하고 그 다음 날 벌써 면담 실패. 하나도 수용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공격을 하고 있고 비판을 했잖아요. 측근들 동원해서 저는 그런 측근 정치도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측근 정치. 예. 김태흠 분명하게 한 대표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하려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되지.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측근들이 가서 뒤에 가서 뭐 의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그것도 뭐 그 다음날 보니까 3명이 언론 인터뷰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압박하고 그런 식으로 당정 간의 갈등, 혼란, 분열을 유발하는 그런 정치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흠 지사가 어제 개파의 보스 같다라는 평을 내놨던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 대표는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체를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용산과의 대립이 있을 때마다 소위 말하는 그 한 대표 그 측근 의원들을 모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은 그거는 당 대표로서 참 좋지 않은 모습이다. 옳은 모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본인과 의사 생각이 같은 의원들을 모아서 뭐 이게 막 의견을 들을 그런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사를 한다. 그것도 홍보를 해요. 모여라 이런 거. 예,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언론에 다 노출을 시킵니다. 일부러. 그게 과연 전체를 아우르는 당 대표의 모습일까? 그건 한번 한 대표께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전 차라리 본인과 의견이 다른, 생각이 다른 의원들과 자주 접촉해서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게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런 소통의 모습이 아닐까? 한 대표가 만약 권성동 의원 같이 좀 만찬하시죠. 좀 긴급 만나시죠 하면 만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못하는데 그 거부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같이 좀 가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 같이 가자고까지 해서라도 가실 생각 있으신 거죠? 그럼요. 예. 당대표가 보자 그러면 그걸 거부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견 좀 다른 사람도 만나라진 그 주문이신 건데.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거기 모임에 참여했던 인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대표가 용산 가가지고 워낙 푸대접을 받고 왔으니까 우리라도 좀 대접해드리자라는 의미도 있었다. 글쎄 뭐 그런 명분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여하튼 그 시기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발언 내용도 그렇고 그 참석자들이 또 발언도 결국 이거는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외부에 광고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권 의원님 사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날 유난 회동 이후에 대통령이 만찬을 하면서 참모들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도 좀 뭐 말하자면은 뭐 보수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쪽이 보수 정치라면 저쪽도 보수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여하튼 모양은 안 좋았죠. 그것도 모양은 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께서 이제 끝나고 참모들과 식사하는 거야. 그거는 뭐 일상적인 행위니까. 그렇지만은 그 일상적인 행위면은 당 대표도 좀 드시고 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사전에 약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한 대표가 뭐 저녁 약속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뭐 아무래도 좀 껄끄러우니까 식사하자는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런데 그건 좀 모양새가 좀 빠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하시는군요. 다시 이야기 조금 돌려서 특별감찰관 얘기하다가 지금 넘어왔는데 그러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종 결정권은 의원총회가 갖고 물론 있죠. 의원총회죠. 그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뭐 당의 모든 이슈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한동훈 대표 아니냐. 그래서 굳이 최종 결정권자를 따지자면 당 대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아닙니까? 당무에 관해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당 대표가 아니고 최고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원내 사항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권자는 의원총회입니다. 이것은 원내 사안입니까? 원내 사안이죠. 여야 협의로 추천하는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걸 밀고 간다면 그건 월권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밀어붙일 방법이 없죠. 없어요. 그냥 의원들을 설득해야 될 문제니까 그거는 뭐 한 대표가 당 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한 대표의 뜻에 동의가 안 된다면은 그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당 대표도. 보세요. 이게 말입니다. 지금 한 친한계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뭐 특별감찰관이든 제2부속실이든 뭐 이런 것들 안 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넘어왔을 때 국회로 넘어왔을 때 이거 막을 방법 없다. 지난번에 이탈표 4표 나왔는데 이번에 8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한 대표의 리더십과 저는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대표께서 2번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주장을 하셨고 이건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 그런다면 당은 엄청난 혼란에 쌓일 것이고 또 우리 한 대표도 거기 이로 인해서 정치적 타격을 전 입을 것이다. 리더십에서 큰 손상을 입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께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관철시키는 입장에서도 이것도 법리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워낙 뭐 영리한 분 아니겠어요? 똑똑한 신분이니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저는 하지 않으리라.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것. 일각에서는 아예 민주당 것에서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국민의힘이 일컫는 그런 부분을 뺀 다음에 한동훈표 김여사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봅니다.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김여사 활동 자제를 요구를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사실상 수용을 했고 또 앞으로 행보를 보면은 그거는 이제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김여사가 활동을 할지 안 할지.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요구 조건이 다 수용이 됐는데 굳이 다시 또 특검법까지 찬성시킨다, 뭐 발의까지 한다. 이거는 오히려 당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럼 지금 분열이란 말씀하셨는데 정말 분당에 가까운 분열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분당은 해서는 안 되죠. 그것까지 뭐 이미 지금 미리 상정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심각한 분열 상황이 올 것만은 분명합니까?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지난번 내 표가 이탈표가 나왔다고 해서 예. 그 김건희 특별법이 위헌이고 악법이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걸 갖고 자꾸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모양새는 보기가 좋지 않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돌려보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다음 달에 2개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대표의 무죄 홍보에 나선다고 해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간담회도 열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뭐 홍보 동영상 만든다고 무죄가 나옵니까? 억울하면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잘 이해하게끔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국민 여론을 움직여서 재판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그거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제도를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괴하는 전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를 덮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민주당 명색이 최고위원인데 예. 당대표에 대해서 지금 재롱잔치하는 것이 아닌가. 재롱잔치요? 예.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동영상 제작해서 출연하고 하는 게 재롱잔치처럼. 그러니까 본인도 홍보 동영상을 만든다고 무죄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결국 잘 보이기 위해서 당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자기가 보이기 위해서 재롱잔치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이거는 예. 그냥 아양이에요. 아양. 아부도 아니고 아양입니다. 이건 아첨입니다. 아부도 아니고 아양. 예. 근데 여론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좀 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민주당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판사를 무시하는 행동이고요. 그렇게 보세요. 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 법원 선고 과정을 TV 생중계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민주당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중계 그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네, 사실은 재판은 공개하게 돼 있어요.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게 돼 있지만은 중계는 너무 포퓰리즘적이다 해가지고 그동안 중계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반대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TV 생중계. TV 생중계를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그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근데 그런 규정이 있고 재판부가 결정을 하면 거의 따라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현 상황에 대한 중진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